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연일 미국을 압박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오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상 국면에서 그동안 북한 미사일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자제해왔던 미국이 이번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안보리 측 관계자는 VOA에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번 회의는 미국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을 비롯해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논의 요청을 지시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안보리 회의 요청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대표들 간의 백악관 회동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2월 안보리 의장을 맡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5일 백악관 회동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 차원의 문제로 안보리 이사국 전체에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Council is very unified on the fact that we are all very concerned. And it doesn't matter whether it's Christmas or whether it's tomorrow or whether it's February. We're all very concerned.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거듭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가능한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내왔습니다. It's a gift people want. I mean, what's really needed is for the North Koreans to take the concrete, practical steps towards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따라서 미국의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은 이례적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추가 제재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미국 비난 발언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막말을 삼가라.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런 가시돋친 북한의 담화. 어떤 의도를 담은 걸까요?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미국 비난 담화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처음부터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 인정이었다면서 비핵화 의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한 유엔 주재 김성 대사의 발언은 북한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The North Korea is declaring denuclearization diplomacy dead. And pursuing a course that Kim has wanted for a long time, which is to make North Korea like Israel or Pakistan, a nuclear state that's accepted as a normal country. 또 백악관까지 찾아왔던 김영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맞받아친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말싸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협상 교착이 지속되고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북한이 추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정책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김 위원장 불신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As you know, I've always said that instead of a long-range missile test, which really would, could lead to additional sanctions, I've always said that Kim Jong-un might look for some alternative.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이 미국의 대선을 이용하려 들 수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미국이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상황에서 북한의 유연성 없는 현재의 태도로는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You want to claim success, you've got to do more than you've done. So it seems they're playing American domestic politics in the best way they know how, and they're still looking to get out from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전문가들은 도발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고 같은 물건을 되팔려는 북한의 패턴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미국은 이제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 미국의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인 마키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설 내 새로운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을 합의문으로 문서화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평양의 미치광이는 국제안보와 전 세계의 미군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성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핵 야욕을 중단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다며 미국이 김씨 정권에 대해 왜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9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도쿄에서 확장 억제 대화를 개최합니다. 양국은 이 기간 미일 안보 군사 협력의 일환으로 억제력 유지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확장 억제 대화를 진행해 왔으며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부차관복급 인사가 참석합니다. 미국은 이달 안에 한국 측과도 확장 억제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죠. 이제 2주가량 남았는데 지금까지 10여 개의 나라에서 2만 6천여 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송환시킨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3월 현재 전체 3만 명에서 2만 명을 송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2일 송환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고려항공은 평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공편 운항을 20일까지 임시로 주 2회 4편에서 주 5회 10편 운항으로 늘려 귀국 노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 내용들을 보면 중동 국가인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2천여 명과 1,6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귀국했고 쿠웨이트는 900명, 독일 800명, 폴란드 400명 규모가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 송환 사실을 알린 나라는 현재 적어도 11개 나라고 송환 노동자 수는 대략 2만 6천 명에 이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상당수도 이달 말까지 노동자들을 귀국시키라고 북한 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BOA가 불법적인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현장을 보도한 세네갈에서는 아직도 일부 노동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집중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지난 3월 현황 중간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일반 공개를 거부해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The main issue is contiguous countries, next door countries, China and Russia, because people could just walk across. There'll still be plenty of Koreans working in China. I don't think the Chinese can. 이런 가운데 중국과 북한은 지난 3일 베이징 영사 당국자 회담을 열어 상호 인적 왕래와 북한 노동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임시 방문 비자 발급 등의 방식으로 중국 국경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많은 수가 여전히 중국에 체류 중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제재 면제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4월 북한의 건강과 식량, 위생 상황 등의 개선을 위한 750만 달러 상당의 물품 반입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위의 반입 허가 면제 기간은 지난 10월까지였는데 이번 기한 연장 요청으로 유니세프는 내년 6월까지 제재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유니세프가 북한에 반입하는 물품은 응급처치 도구와 수술실 장비 등 의료용품과 수질 개선 도구 등 약 750만 달러어치의 물품입니다. 전 세계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한 조사에서 북한이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순위에 집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여성평화안보연구소와 노르웨이 국제단체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9일 전 세계 167개 나라의 여성 인권 실태를 평가한 2019 여성 평화 안보 지수를 발표하고 북한과 쿠바, 코소보 등 11개 나라를 평가 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은 25세 이상 여성 취업률과 북한 노동당 내 여성 위원 비율, 또 여아 1명당 남아 출생 비율 등 3개 항목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8개 항목에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고 여성평화안보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